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이전에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험자 유의사항은 어찌 보면 사소한 부분인데 이 사소한 부분 때문에 피 같은 문제 한 문제가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 번은 짚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1번 시험 문제지를 받는 즉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문제지가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응시하는 과목의 시험지가 맞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에너지가 맞는지, 뭐 혹은 공존행동을 시험 본다라고 하면은 공존행동 문제가 맞는지, 자,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시험지 총 면수, 문제번호, 순서,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험번호 및 성명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 작성, 계산식을 포함한 답안 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 사용하되 동일한 한 가지 색의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하며 흑색, 청색을 제외한 유색 필기구 또는 연필류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혼합 사용하였을 경우 그 문항은 0점 처리됩니다. 자, 요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한다라고 치면 끝까지 검은색, 혹은 청색 볼펜을 사용한다라고 치면 끝까지 청색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답란에는 문제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부정의 목적으로 특이한 표식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문항이 0점 처리됩니다. 자, 다음 5번 답안을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정정 부분을 두 줄로 그어 표시하여야 하며 두 줄로 긋지 않은 답안은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갈로에 보시면 수정 테이프 수정액은 사용 불가하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답이 온수 보일러인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잘못 썼어요. 온수 보일러인데 증기 보일러 라고 썼다라고 해서 보통 보면 이렇게 수정하죠. 아, 증기보일러 아닌데 라고 이렇게 칠하고 온수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증기보일러 라고 오답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두 줄로 지웠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온수 보일러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지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기보일러 다 지워버리고 온수 보일러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써달라라는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칠한다거나 이렇게 꼽혀한다거나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무조건 두 줄로 수정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뭐 수정 테이프, 화이트 이런 거겠죠. 이런 거는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시면 계산 문제는 반드시 계산 과정과 답란에 계산 과정과 답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계산 과정이 틀리거나 없는 경우 0점 처리됩니다. 중요하죠. 갈로에 보시면 단 계산 연습 시 필요한 경우는 연습란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연습란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보게 되면 시험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관리 뭐 기능사 시험을 본다라고 치면은 기능사 시험지다 라고 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럼 뭐 1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맨 밑에 보시면 요렇게 해가지고 나누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습란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 이렇게 썼다가 뭐 간혹 보면 잘못 써서 지워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문제 바로 쓰지 말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계산을 하고 뭐 우리가 연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연필하고 지우개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하고 지우고 하다가 이제 답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볼펜으로 옮겨 적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그 연필, 샤프 가지고 가셔서 답 다 적으셔야 돼요. 싹 다 적으시고 마지막에는 볼펜으로 위에 더 씌워서 작성을 해주신 후에 연필은 싹 다 지우개로 지워주셔도 됩니다. 제가 기사시험 볼 때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샤프 가지고 싹 다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볼펜으로 바꿔서 싹 다 덧칠한다라고 하죠. 더 씌워서 쓴 다음에 지우개로 싹 다 지우면 어떻게 돼요? 전부 볼펜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 7, 8, 9번 항목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7번부터 한번 보면 계산 문제는 최종 결과값
답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야 하나 개별 문제에서 소수 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계산 문제일 겁니다. 계산 문제에서 식을 쓰고 이제 답을 계산기로 구해보니까 소수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0.277 뭐 뒤에 5, 2, 3 뭐 땡땡땡땡 해서 막 길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0.272 해서 이렇게 세 번째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뭐 더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구하느냐? 소수점,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을 때, 문제에서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을 때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즉 소수점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올림을 해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뒤에 숫자가 더 있든 없든 어쨌든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구해보면 여기에서 답은 7이니까 5보다 큰 값이죠. 그럼 반올림 됩니다. 그래서 0.282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5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 답 같은 경우는 0.2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별다른 지시사항이 있다, 뭐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인데 요 문제에서 그 문제의 요구사항 중 소수점 5번째에서 반올림하세요 라고 했다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여기서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네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0.2772니까 그냥 5 그대로 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구사항이 없다면은 그냥 세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반올림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시컨 다 풀고 답 딱 적어놨는데 배점을 보니까 내가 계산한 거랑 조금 달라.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항목 보시면 답에 단위가 없으면 오답 처리됩니다. 단 문제의 요구사항에 단위가 주어졌을 경우는 생략되어도 무방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 답란에 그냥 답이라고 돼 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쓰세요 하고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를 풀었는데 요 답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그러면 요 킬로그램까지 0.27kg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간혹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답란 해서 이렇게 해놓고 단위가 이렇게 킬로그램이라고 적혀있는 그 답란이 있어요. 이런 건 아주 친절한 상태죠. 이럴 경우에는 굳이 단위를 적지 말고 그냥 0.27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문제에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란도 주고 위에다가 계산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칸을 이렇게 비워줘요. 혹은 뭐 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칸을 비워주면은 위에다가는 그 공식을 줬고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답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넘어가서 기출문제 풀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적어 드릴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하게 된다라는 거고 별도의 단위가 없을 경우에는 꼭 단위를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위 안 써서 이 오답 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아까운 문제잖아요. 피 같은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 9번 항목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가지수, 항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에는 답란 기재순으로 요구한 가지수, 항수만 채점하고 한 항에 여러 가지를 기재하더라도 한 가지로 보며 그중 정답과 오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에서 다음 뭐 중에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답란이 보통 보면 답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1번, 2번, 3번 표시해주는 답란도 있지만 보통 보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나는 5개 정도 알아. 5개 정도 아는데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5개를 적었어요.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뭐 A, B, C, D, E라는 5가지를 쓴 겁니다. 자,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앞에 3가지가 맞다면은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A, B, C 중에 B가 틀렸네? 그러면 2개만 맞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3가지입니다. 순서대로 3가지. 뒤쪽에 2가지는 의미가 없어요. 맞든 틀렸든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앞에 3가지가 맞냐 틀렸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한 5가지 정도 아는데 좀 애매해. 그러면 그 중에서 정확한 답만 3가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채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읽어봅시다. 10번 보시면 한 문제에서 소문제로 파생되는 문제나 가지수를 요구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부분 배점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웬만하면은 답을 써놓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쓰세요. 아는 거 뭐든지 써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분 점수라도 인정을 받는 거지. 자, 그 다음 11번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 시험 문제의 내용과 관련된 메모지 사용 등으로 시험을 치른 자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당해 시험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국가기술 자격검정의 응시를 정지합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3년 동안 시험 못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2번 복합형 시험의 경우 시험의 전과정, 필답형, 작업형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 예를 들자면 에너지 기능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에너지 기능사를 예로 한번 들면 필답형과 실기입니다.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는 50점, 50점이기 때문에 얘들 두 개를 합산해서 합산 점수가 60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필답형 50점 맞고 작업형에서 10점만 맞으면 되겠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작업형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 안에 작품이 미완성됐다거나 예를 들어 누수가 되게 되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요거는 0점 되니까 어쨌든 50점이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공존행동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시험과 작업형 시험이 있어요. 이 경우 공존행동 산업기사 기준으로 하자면 동영상은 60점이고요. 작업형은 40점으로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 두 개를 합산해서 그 점수가 60점을 넘어가게 되면 합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동영상에서 60점만 맞으면 합격이네. 즉 동영상만 보고 작업형은 안 볼란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작업형에서 작품이 나와줘야지만 채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동영상에서 60점 만점을 맞아서 합격점에 들어갔더라도 작업형을 미응시하잖아요. 그러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이 점수는 그냥 채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만점 맞더라도 작업형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형 시험 보시면서 그 시간 안에 제출하셔야 되고 누수 정도는 통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소해서 오작이 나오면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완성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지만 예를 들어 60점 맞으면 작업형에서 뭐 예를 들어 5점만 맞아도 합격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즉 동영상 하나만 봤다고 합격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합형 시험의 경우 얘들이 전부 복합형이에요. 뭐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필답형, 작업형, 동영상, 작업형 이렇게 복합형으로 이루어진 애들은 전 과정 동영상, 작업형 또는 필답형, 작업형 두 개의 과정 둘 다 응시를 하지 않은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합격 점수가 나오더라도 합격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보지 않을 경우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항목을 보시면 저장 용량이 큰 전자계산기 및 유사 전자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저장된 메모리를 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전자계산기 및 유사 전자제품을 사용하여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화되지 않은 거 메모리 안에 그 식을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용량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식을 미리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초기화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시험위원이 시험 중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수험표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맞는지 대리시험은 아닌지 확인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15번 시험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등을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소리고. 자, 그 다음 16번 항목 보겠습니다. 답안지 및 채점 기준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필답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 시험도 대부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문제를 공개한 적은 있습니다. 공개 문제를 이렇게 준 적은 있지만 이 답을 공개 답안으로 혹은 채점 기준을 알려준 경우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답형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이 되는 게 출판사의 책에 따라서 혹은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답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자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선생님이 맞느냐 저 선생님이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이 선생님 나름대로 그 답을 해석해낸 방법이 있을 거고, 저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저 선생님도 나름대로 그 답을 해석해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맞다라고 할 거고 저 선생님은 저 선생님이 맞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들 말을 모두 뭐 틀렸다 누가 맞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개 답안과 채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대부분의 답안은 그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일부 문제들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시면 돼요. 이런 거죠. A 선생님이 있고 B 선생님이 있다면 본인이 A 선생님한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A 선생님의 답안을 믿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B 선생님의 답안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 B 선생님의 답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점수 60점이라고 치면 합격 점수가 그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두 문제는 갭차가 크게 나지 않고요. 보통 보면은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부를 조금 덜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쵸?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의외로 이제 조금 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59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문제, 두 문제 차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붙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준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결과는 나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개 답안 채점표가 없기 때문에 A가 맞다 B가 맞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A 선생님이 난 좋아요. 그럼 끝까지 믿고 가시는 거고요. B 선생님이 좋아요. 그럼 끝까지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결과는 나옵니다. 어쨌든 A 선생님도 자격증이 있을 거고요. B 선생님도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사람들도 노력한 사람들이고 여태까지 가르쳐온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따지시면 곤란해요.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6번 항목 보시면은 답안지 및 채점 기준은 일절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수험자 유의사항 미준수로 인한 채점상의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수험자 유의사항 어찌 보면은 사소하지만 알고 보면은 사소해요. 근데 모를 때는 이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는 정확하게 한 것 같은데 왜 오답이지? 이런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험자 유의사항 꼭 한번은 짚어보고 가셔야 되고요. 이 수험자 유의사항이라는 거는 그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에너지 강의를 하면서 요 수험자 유의사항은 아직까지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근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이때 동안 수험자 유의사항 크게 틀어진 적은 없어요. 막 그 저작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거나 요런 건 있는데 요 수험자 유의사항이 아직까지 틀어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시험장에 가면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은 그 감독관 분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해서 친절하게 읽어주시는 감독관 분도 계실 거고, 혹은 이 부분 읽어보세요 라고 해서 한 5분 10분 정도 시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주게 되면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그 막 준비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 수험자 유의사항 꼭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 시험에 알맞게, 그 수험자 유의사항에 알맞게 맞춰서 시험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여지껏 쌓여있는 수험자 유의사항이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큰 틀은 아직까지 제가 10년 이상 강의를 했지만 바뀐 적은 없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